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CCDF라고 불리는 Come Closer Diffuse Faster Accelerating Conditional Diffusion Model 페이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됐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어떻게 좀 더 빨리 할까에 대한 그런 페이퍼입니다.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가 원래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서 발표자가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희는 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그런 포워드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스코어 펑션의 형태를 가지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SD 형태의 모델이 있는데, 이런 SD 디스크리트 폼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디퓨전 모델, DDPM이나 SMLT 같은 그런 디퓨전 모델이 이런 디스크리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것들이 어쨌든 다 근본적으로 SD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다 같은 식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DDPM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DDPM은 일단 X0라는 X0라는 그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점점 추가하는 그런 포워드 프로세스와, 그리고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점점 없애면서 이미지로 가는 그런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노이즈를 어떻게 추가할지는 저희가 이 민과 베리언스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X0가 있으면 X1을 저희가 알 수 있고, X1을 알 수 있으면 X2를 알 수 있으므로, 저희가 알고 싶은 이런 포워드 디퓨전에서 i번째 X에 대해서 X0에 대한 것과 저희가 처음에 정의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그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X0를 알면은 어떤 한 지점에 대한 포워드 스텝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버스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때는 SD에서 봤듯이 스코어 펑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디퓨전 같은 경우는 이런 X0의 코이피션트가 곱해지면서 이 노이즈가 더해지고, 그리고 리버스 같은 경우도 그 드리프트 코이피션트와 G 그리고 노이즈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DDPM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퓨전 모델이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디퓨전 모델은 큰 리미테이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노이즈를 없애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 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으로 CCDF가 나오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CCDF 같은 경우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제안됐기 때문에, 여기 이런 컨디셔널 조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컨시스턴시라는 그런 조건 하나 추가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은 되게 컨디션을 주긴 했지만 그런 포뮬레이션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줄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제안하게 됐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있는 텀은 앞서 말했던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 리버스 프로세스로 바로 xi-1을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어떤 non expansive 매핑 펑션을 곱해주고, 그리고 어떤 시프팅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xi-1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는데, 이때 a는 그 이름 그대로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얘가 넘어가면은 이제 1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저희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a는 어쨌든 태스크에 따라서 좀 더 바뀌는 그런 펑션이고요. 앞서 말했듯이 f랑 g는 모델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코에피션트입니다.
근데 이 x 프라임 i-1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은 이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상수텀이 곱해지는 거라서 이게 f 틸다와 g 틸다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다시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컨디셔널 텀을 추가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는데, CCDF는 간단하게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원래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노이즈 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노이즈를 벗겨내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CCDF는 처음에 그 이니셜 에스티메이션을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저희 포워드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x0부터 xn까지 저희가 원하는 지점으로 원스텝 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면은 이게 좀 더 빠르게 이런 저희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더 빠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수학적인 그런 증명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여기서 다 수학적인 증명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라이브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렘마가 있는데, 이 렘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니셜 에스티메이션 에러. 아까 이 애기 얼굴을 처음에 이렇게 얘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얘를 저희가 x0 틸다라고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를 x0라고 하면은 이게 두 개의 차이를 저희는 그 이니셜 에스티메이션 에러라고 입실론 제로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포워드 디퓨전을 거치게 되면은 저희 xn을 구할 수 있고 xn 틸다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주면은 그때 포워드 프로세스를 n만큼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니셜 에스티메이션 에러에다가 여기는 그 코이피션트의 제곱으로 곱해져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뭐 더해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희가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어쨌든 여기에 제곱 형태로 뭔가 곱해진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시어럼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저희가 처음에 그 n 스텝으로 그 이미지를 보내면은 거기서 다시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쳐서 다시 스텝 0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때 가지는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아래와 같은 텀을 가진다라고 저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있었던 SD를 푸는 거에다가 기존에 이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상수가 붙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그 페이퍼에 그 어펜딕스에 있기 때문에 한 궁금하신 분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포워드를 원스텝 거친 다음에 다시 리버스를 해주게 되면은 이 에러가 앞에 어떤 텀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 n스텝에 있었던 에스티메이션 에러에 그 람다라는 거에 익스포네셜 텀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증가를 할 때는 그 스퀘어 텀으로 증가를 하고 감소할 때는 익스포네셜 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그림처럼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어럼 2로 보여주는 것은 처음에 있었던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있을 때 이거를 n스텝만큼 포워드를 해주고 거기서 다시 리버스를 해주면은 이거는 그 처음에 있었던 이니셜 에러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시어럼 1 같은 경우는 리버스 디퓨전, 컨디셔널 리버스 디퓨전에서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어럼 2 같은 경우는 좀 더 타이트한 바운드를 가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저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드시 그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는 그 완전 n부터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니셜 에스티메이션이 있으면 그걸 포워드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고 거기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좀 더 빠르게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니셜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포워드 프로세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바로 드는 생각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어떻게 잘 정의를 하면은 좀 더 잘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자들도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어떻게 잘 정의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뭐 저희가 SR 태스크나 아니면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져오면은 어느 정도 좀 더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다시 포워드를 한번 원스텝 해주고 리버스 프로세스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더 빨리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실험적으로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 입실론 제로가 어쨌든 처음에 있었던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나타내고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이 악이랑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완전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된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 액이랑 A에 비해서는 좀 가깝지만 되게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중간 정도의 에스티메이션 에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에러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때 다시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면은 A 같은 경우는 조금만 했을 때는 되게 이미지가 안 좋고 이런 리버스 스텝을 좀 많이 밟아야 그나마 괜찮은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스텝을 밟았을 때 이 C에 비해서는 좀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잘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잘할까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했지만 잘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T0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스텝으로 리버스를 할까인데 아까 포워드 프로세스를 하면 저희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한 번에 원스텝 만에 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10번 스텝 앞으로도 갈 수 있고 100번, 1000번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건데 어느 지점으로 갔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줄까에 대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SR 곱하기 4라고 하면 어쨌든 레졸루션을 4번 높여주는 거라서 이때는 기존에 있었던 거에 한 0.1 지점에 대해서만 그렇게 리버스 스텝을 밟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R 8배로 슈퍼 레졸루션을 할 때는 0.2에 해당하는 곳에 그러니까 만약에 n이 지금 1000이기 때문에 200번의 리버스 스텝을 밟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16배의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500번의 리버스 스텝을 밟았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결과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쨌든 태스크가 4배 하는 것보단 8배 하는 게 어려울 거고 8배 하는 것보단 16배 하는 게 더 어려울 거기 때문에 태스크가 어려울수록 어쨌든 좀 더 많은 리버스 스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너무 적은 경우에도 물론 처음에 비해서는 뭐 크게 성능이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지만 너무 적을 때는 이렇게 막 성능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적당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이때 정말 적절한 T0를 선택을 한다면은 완전 풀스텝으로 리버스 디퓨전을 한 것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CDF의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다른 모델들과 좀 성능적인 거를 비교를 하는데 이건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줄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 B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나타냅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ESR 겐을 가져오고, 그리고 DEF는 같은 디퓨전 모델인데 F에서만 CCDF를 적용했고요. DEF는 같은 스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D는 이게 20 디퓨전 스텝만 하니까 그 노이즈가 다 벗겨지지 못해가지고 이미지가 되게 노이지한 이미지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E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형태가 좀 보이긴 하지만 F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이런 결과를 보아도 CCDF가 가장 적은 스텝으로 이렇게 리버스 프로세스를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건데 FID 스코어를 나타내서 이렇게 아까의 그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때 FID 스코어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럼 CCDF가 일단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AFHQ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좋은 것과 거의 1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마 T0가 이렇게 최적의 값을 찾지 못해가지고 좀 더 안 좋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제 추측이긴 한데, 좀 더 T0에 대해서 많이 실험을 많이 진행했다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ILVR이라는 디퓨전 모델과 CCDF에 대해서 이런 스텝에 대해서 FID 스코어를 비교한 것인데, 여기 20 이터레이션만 했을 때는 CCDF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거의 100이터를 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는, 심지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ILVR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많이 반복해야지 반복할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다른 알고리즘들과 DDIM의 그 모델을 결합해가지고 성능을 보여준 건데, 이때도 이 B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전에 생성 모델이었던 겐을 사용해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활용해가지고 이 ILVR과 CCDF를 비교한 건데, CCDF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스텝이 부족하니까 좀 노이즈한 이미지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텝을 좀 더 많이 밟을수록 괜찮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스텝을 조금 밟으면서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적은 스텝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CCDF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슈퍼 레졸루션 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 인페인팅 태스크에서도 되게 CCDF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태스크인 MRI 태스크에서 어떻게 다른 모델들과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보여주는 건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이퍼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고,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알고리즘의 리미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하고 이거를 포워드 프로세스를 적당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부터 리버스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좋은 이니셜라이제이션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그런 명확한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런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T0로 보내야지 그게 가장 옵티멀한 T0인지에 대한 분석도 불가능하다라는 리미테이션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퍼가 가지는 의미는 정말 옵티멀한 값을 찾는 방법은 아직은 모르지만, 이러한 정말 최적의 그런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적은 스텝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포인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좀 많은 인사이트를 시사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민정호님이 질문 주신 T0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CCDF의 수렴 속도랑 이미지 퀄리티가 바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T0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이 페이퍼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T0가 어떤 T0를 정의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어떤 그런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T0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퓨처워크로 남겨두고 있는 게 좀 어댑티브하게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T0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냥 퓨처워크로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재준 교수님이 질문 주신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미지가 완전 달라도 아기 이미지로 수렴하는데 퓨어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아기 이미지로 수렴하도록 하는 어떤 로스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원래 이 첫 번째 있던 이 이퀘이션이 그냥 언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됐던 그런 리버스 프로세스이고요. 여기서는 컨디셔널 텀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래 두 번째 이퀘이션을 추가하는데 이게 뭐 A랑 B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싶으실 건데 태스크에 따라 다르지만 그 이런 슈퍼 레졸루션에서는 이 A가 그 다운샘플링 같은 그런 것과 무슨 B는 이 X0에서 어떻게 보내가지고 했던 그런 어쨌든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A와 B가 그런 컨디션을 추가해주는 그런 텀이 됩니다. 피규어 5에서 민성님이 질문 주신 게 피규어 5에서 피규어 5가 잠시만 제가 페이퍼를 피규어 5가 어떤 거지? 네? 피규어 5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시작점이 같은가요? 그리고 이터레이션 일단 그 시작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게 ILVR 같은 경우는 그 가우시안에서 시작을 하고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디퓨전 모델들은 다 가우시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 CCDF는 가우시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포인트를 포워드 스텝을 한번 밟고 나서 거기서부터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작점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터레이션에 따라 점점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일단 ILVR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가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터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터레이션을 20번만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50번을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 100번을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많이 할수록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LVR 같은 경우는. 근데 CCDF 같은 경우는 이게 이터레이션을 무작정 적게 한다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많이 한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기도 한 게 다른 이 테이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터레이션을 무작정 많이 한다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CCDF 같은 경우는 포워드 스텝을 어떠한 포인트로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유재준 교수님도 질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A와 B가 아기 얼굴로 강제해 주는 거죠? X, I, 마이너스. 이게 어펜딕스를 조금 확인해 보면은 더 편한데 음, 여기에서 그 처음에 있었던 그 X 프라임이 저희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했을 때 그 처음에 이퀘이션에 대해서 나온 거고 여기에다가 블럭 커널을 씌웠을 때 그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걸 빼주면 얘가 A 텀이 돼가지고 A 텀이 되고 여기에 XI 햇이 있는데 XI 햇이 그 아기 이미지를 그 포워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얻어낸 그 이미지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채팅 있어요. 아. A가 이게 이후 증명의 실제 문제에서는 실제 문제에서는이라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I-P 같은 경우가 non expensive 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면. 네, SD를 풀 때 이게 어쨌든 네. 제가 어쨌든 저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는 게 싱귤러 밸류가 1 이하라는 조건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넘겨주면은 이게 변하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싱귤러 밸류가 1 이하기 때문에 그 추후에 증명에 있었던 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네. 뒤에 이제 증명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스트럭션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네. 거는 이 제약으로 인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제약될지 이제 그게 좀 바로는 생각이 안 됐어요. 혹시나 뭐 알고 계신지 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정답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인페인팅 태스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완전 0, 1로 되어 있는 그런 박스들이 있으면은 얘는 0, 1이 되어 있는 그런 박스 같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 페이퍼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페인팅 같은 거에서는 저러한 제약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근데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그런 그런 로우 레졸루션으로 가는 그런 커널 같은 게 저희가 그냥 바로 정의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되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저도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거의 일반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교수님. 그게 예를 들어 슈퍼 레졸루션 상향학생이 얘기해 줬는데 그냥 논 익스펜시브 매핑 의미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한 후에 두 이미지의 차이가 그 전보다 점점 작아지는 컨트랙티브 매핑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디그라데이션 프로세스를 보통 다 포워드 모델로 하는 예를 슈퍼 레졸루션 같이 블록 커널을 여러 번 입히면은 계속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지 굳이 늘어날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거꾸로 가는 케이스들을 어떤
모델링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생각이 오히려 안 나는 게 약간 거꾸로 그거를 이렇게 점점 다이버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냥 제 그냥 추측은 사실 그냥 A가 이렇게 좀 어떻게 말하면 그냥 바운디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도 뒤에 트라코티는 이제 컨스턴트가 들어가고 증명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훨씬 더 좀 이렇게 플렉시블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어떤 포드 프로블럼 모델링이 그렇게 다이버지하게 될지 좀 생각해 보려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생각이 바로 안 떠올라서 오히려 좀 당황스럽네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